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면서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혜택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미 엘라베마 공장에서 생산된 첫 번째 전기차인 GV70 전동화 모델 출고 기념식을 개최하며 현재 생산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 모델은 IR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제 본격적으로 증산에 나서기만 하면 되는데요. 반면에 현대차의 주요 경쟁사인 도요타는 미국 현지에서의 전기차 생산을 내후년에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면서 미국 시장을 현대차가 선점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가뜩이나 전기차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가 되면서 암울한 전망만 가득합니다. 이렇듯 한국은 IRA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유의 생존 전략으로 재빠르게 대응책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의 제재도 한국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승리로 끝나버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시나리오는 비단 전기차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어느 한 산업 분야는 그동안 미국의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미국이 IRA 법안을 발효했을 때만 해도 해외 우려 단체를 배제한다는 조항 때문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로 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배터리 생산업체 CATL과 포드와의 합작 소식은 IRA 법안의 허점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CATL이 포드와 함께 미국의 LFP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 이에 따르면 지분은 100% 포드가 갖고 운영과 배터리 생산은 CATL이 맡는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IRA 법안엔 중국이 명시되지 않아 미국에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중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CATL과 포드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CATL 사태는 IRA 법안이 나온 뒤 한국 2차 전지가 미국 시장을 과점할 거라는 기대를 폭삭 주저앉게 한 장본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미 특허 무기를 앞세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배터리 기업과 미국에서의 경쟁이 쉽진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 곳곳에선 IRA에 대해 의문을 품는 등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 있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얼마 전 빌 게이츠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IRA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IRA 법을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조차 포드와의 합작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결국엔 중국 정부가 나서며 이와 관련한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중국에서 CATL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을 대놓고 반대하는 건 기술 유출 문제가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CATL은 현재 중국 내수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면서 점유율만 따지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러한 물량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ATL이 포드와의 합작으로 CATL의 기술이 미국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황당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번 조사도 중국 핵심 지도부가 직접 나서 고강도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최근 미 정치권에서도 CATL과 포드의 배터리 합작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속출해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데요. 포드의 CATL 공장이 결국 배터리 기술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겁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포드의 CATL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CATL은 중국군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며 포드의 CATL 공장 설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포드 거래를 비판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어쨌든 중국 당국의 반대와 미국 내 반대 분위기를 보면 결국 중국 공장 건설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국 2차 전지가 미국에서 독주할 거란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은 또 다른 공략으로 미국 시장을 접근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올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그간 고품질 배터리를 만들었지만 최근 들어 보급형 수요도 많아지면서 이를 겨냥한 제품화를 서두르는 등 이 시장 또한 장악을 예고한 겁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LG에너지솔루션과 테슬라가 공동으로 개발한 LFP 배터리가 시장에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값싼 LFP 배터리를 개발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로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은 LFP 양산에 나서며 망갈리치 제품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삼성 SDI와 SK도 각각 NMX와 LFP의 본격적인 양산 준비에 돌입하며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파일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과거 미국에서 대놓고 한국 기업을 겨냥해 만든 제재가 아주 민망할 정도로 미국 입장에선 참담한 현실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년간 이어져 왔던 한미 세탁기 전쟁이 이달을 기점으로 비로소 끝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승자가 한국으로 판명됐으며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월풀의 제소로 발효됐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5년이 경과된 가운데 이달 말 연장 없이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세탁기 전쟁은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월풀의 요청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인하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의 연간 수출 쿼터 물량을 120만 대로 제한하고 최대 50% 관세를 물도록 했는데 3년간 지속된 데 이어 종료를 앞둔 2021년 월풀이 다시 청원을 내면서 2년 더 연장됐었습니다. 통상 미국은 최대 8년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지만 연장할 명분이 없어 이달 종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이 이번에 한 번 더 조치를 연장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작년 2월 WTO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핵심 쟁점 5개가 모두 위법하다며 한국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제기구가 경고음을 보내면서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수년간 이어져 온 한미 세탁기 전쟁은 한국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을 막고자 했던 미국의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LG의 생활가전이 2년 연속 세계 1위 타이틀을 지키며 그야말로 이름값을 했다고 합니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LG전자 생활가전 담당 H&A 사업본부는 작년에 30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1위 자리를 당당히 지켰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LG전자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더 공고해진 것으로 실제로 LG전자는 미국에서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가전 브랜드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앞세워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월풀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최악의 해를 보냈는데 심지어 LG전자와는 무려 매출액이 4조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월풀은 북미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LG전자와 세계 1위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지만 이제 그 경쟁은 LG전자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LG전자의 선전에 이어 삼성도 친환경 맞춤형 가전으로 미국 시장 공략에 한껏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미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의 주방 욕실 전시회인 KBIS 2023에 참가해 다양한 가전 라인업을 선보이며 미 소비자들에게 삼성 생활가전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했습니다. 특히나 당시 선보인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 허브 플러스와 비스포크 냉장고의 맞춤형 콘셉트를 극대화한 마이 비스포크는 미 소비자들에게 삼성의 스마트함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LG전자 역시 KBIS 2023에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LG 스튜디오 등 빌트인 가전을 비롯해 스타일러 슈케어 슈케이스, 무드업 냉장고와 같은 혁신 가전을 선보이면서 미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LG전자는 폭발적인 현지 반응에 힘입어 향후 미국 빌트인 시장을 공략하는 데 집중할 거란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삼성과 LG전자는 미국에서 불고 있는 가스렌지 퇴출 이슈를 기회로 삼아 미국 시장에서 전기레인지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두 회사는 미국 시장에 특화된 전기레인지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미 컨슈머 리포트에서 최고 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어 전기레인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세를 몰아 한국 기업들이 미국 가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미국의 콧대를 완전히 꺾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